우리 한너발 농법 박희연 사장님이 저 경상북도에서 차를 한 5시간 운전해서 오셨습니다. 일단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사장님은 그 한너농법을 통해서 의자를 이렇게 감이고 과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증대시키고 해걸리도 좀 적게 하고 수확량을 소득을 이렇게 균일하게 높게 이렇게 하는 이제 연구 대표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 곳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해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가 강원도에 있었는데 오늘은 전남 공원까지 왔습니다. 강원도에도 그 농사 짓는 게 배추라든지 감자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농가에도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5년 전에가 감자를 100평당 10kg 못 키는 걸 25kg까지 캐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오면서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도 유자밭을 둘러보고 왔어요. 한 30분 동안. 조금 늦었죠.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유자가 뭐를 원하고 뭘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재배되거든요. 퇴비가 보약이다. 절대 아닙니다. 어린 나무 심어놓고 뺑돌로 퇴비 좀 죽어요. 퇴비 우리 밭에 옛날에 보리 심을 때 퇴비 얼마 줍니까? 소고리 담아 설설설 흩어지죠? 그 정도 양입니다. 옆에 흩어주고 소시랑이 쫓아야 됩니다. 같이 요소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비료는 너무나 인상가리가 많은 비료를 주기 때문에 유자가 딱 살기 힘들고 죽기 좋을 만큼 하고 있어요. 유자가 죽으라고 농사 짓고 있는 거죠. 그게 생산량이 감소하고 우리가 원했던 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겨울에는 유자가 살고는 있으나 온도가 안 맞아서 대사작용이 안 됩니다. 영양제를 쳐가지고 잎을 진녹색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새카마야 됩니다. 새카만 놈 치고 겨울에 죽는 놈이 있던가요? 안 죽죠? 노란 놈이 죽습니다. 노랗다는 거는 뭘 많이 먹었으냐? 요소는 안 먹고 퇴비하고 복합비를 줬어 그래요. 퇴비를 너무 많이 줘갖고 이제는 퇴비 오염 단계에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유자에 1차적으로 해야 될 제일 뭐냐? 토양 분석입니다. 토양 분석. 기술센터에 토양을 우리가 퇴비 비료 주는 자리 위에 싹 껍데기 검어내고 딱 직각으로 딱 잘라내고 두부처럼 딱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푹 파내고 밑에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유자밭에 가서 측정기 요 놈을 꽂으면 요거만큼도 안 들어가요. 단단해가지고. 면이 4군데가 있으니까 어린 것들은 몇 년간 계속 파주고 큰 나무들은 올게 요쪽, 내년에 요쪽, 4년에 한 번씩 파이도록 뺑도로 파줘요. 그리고 퇴비는 같이 흩어주고 얇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을 지금 소복소복 주고 또 저기 보니까 김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설러지를 준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안 주는가요? 모르지, 또 공장에 나오니까. 김 공장에서 나온 설러지 혹시 그런 것도 나오죠? 안 나옵니까? 김 공장에서 설러지는 안 나와요? 염분이 많은 것들, 부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보고보다가. 그래, 염이 높은 거를 주게 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염이 높은 거를. 염이 높은 걸 계속 줘버리면 농사가 안 됩니다. 토양 분석이라 기술센터에 흙을 뜰 때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 각각 따로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자리 한 값, 그 다음 보통인 자리 하나, 나쁜 자리 하나.
그 마을 그 우리 영농 회장님이나 어때 해가지고 밭에 집집마다 봉지에 요만큼씩 담아오면 그 봉지 이름 써가지고 주소 써가지고 기술센터 갖추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동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산, 칼슘, 마그네슘 이런 비료들이 많으면 그것들을 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식물의 밥은 질소인데 요소인데 토양 분수표에 그게 없습니다. 식물의 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없는 분수표를 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 유자밭에 요소 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도의 밀감밭에 내일은 제가 가서 강의하고 있을 겁니다. 많이 주는 집에 1년에 노지 밀감에 요소 100평에 14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고 당도 좋고 밀감이 쏟아져 나와요. 여름에 떨어지는 주 원인이 가리, 가다, 고온열상입니다. 가리 비료는 더운 비료. 그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탭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복합비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각이 이게 땅에 달라붙어 있어요. 요소 비료는 땅에 결합이 잘 안 되는데 이것들은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비료를 줘야 되는데 과다된 비료들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것들입니다. 이거는 반찬. 식물의 밥은 유자나 우리가 재배하는 곡식들의 밥은 요소입니다. 질소. 질소만 계속 주면 농사 제대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을 팔아. 탭이 함부로 많이 주지 마라. 다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영양제 저희 황금농구에 하는 골드 칼라에 설탕하고 써가지고 이파리가 새까맣게 만들어놔요. 그래야만 안 얼어주고요. 내년 올게 겨울에는 지금 건드리면 수분이 증발되니까 하지 말고 여기는 볏짚이 많으니까 봄에 볏짚을 수북수북하게 깔아주세요. 겨울에 해마다 땅을 파주고 볏짚은 그게 제일 좋은 보약입니다. 예, 그래서 땅을 뒤집어 주자. 땅을 한 이 정도는 파줘야 됩니다. 해마다 큰 나무들 올게 요쪽 내년에 요쪽 4년 걸립니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주면 그러면 볏짚 놔주고 그 다음에 그 요소비를 주고 이러면 잘 된다. 그래서 지금 오다 보니까 겨울에 나무가 실금실금 나빠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파리에 보면 이 파리 속에 보면 노란 반점이 생기는 거 보이죠? 노랑노랑한 거. 여름에 더워서 가리 때문에 그래요. 가리 가다 고온열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지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게 나가는데 제주도 같은 데 하우스에 이렇게 돼가지고 밀과 밀을 다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차강만까지 써라 그럽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기술을 가르쳐줬죠. 제주도에 가서 창원에서 밀감 기술 가르쳐주고 강원도 감자밭에 기술 가르쳐주고 고흥의 유자밭에 가서 기술 가르쳐주고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 전종을 기술을 개발해서 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랑노랑하게 되면 죽어요. 이거는 대비를 많이 주고 우리는 잘하자고 복합들을 주고 NK 주 원인입니다. 다시는 퇴비 같은 거 줘서 안 돼. 이런 밭에는 죽어버립니다. 작은 나무들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가위 뺑들어 절대 안 큽니다. 싹 걷어내죠. 퇴비 뺑들어 구우는 거 있죠. 작은 나무 심어놓고 햇빛 요래 그 갈아놓고 그 죽어요. 안 돼. 걷어내야 돼. 걷어내고 쪼사줘야 돼. 쪼사주고 몇 년 동안 퇴비 주지 말고 제일 좋은 게 볏짚이다. 우리 여기서 볏짚 많이 나오면 볏짚을 깔자. 예, 볏짚 깔고 그 다음에 토양 분석해보고 그 부족한 비료만 주자. 식물의 밥은 분석표 안 나옵니다. 아무리 분석표 좋은 걸 우리 기술센터 맡기도 질소는 안 나옵니다. 분석표가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추천 비료를 보면 절대 안 돼요. 인산가리가 많아도 추천 비료는 또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껏 해야 되지. 집안에 머슴들이 잘못하면 주인이 눈치껏 해야 되지. 그건 꼭 우리가 주인입니다.
농업의 주인은 농업 농가 여러분들이지 머슴들이 잘못한다고 좁힐 수도 없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건 상당히 시간과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은 꼭 하자. 봄에 밭에 좀 소신하게 쪼아주자.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자. 퇴비 주지 말고 배지 깔자. 그리고 요소 빌어주자.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유자가 안 죽고 정상적으로 됩니다. 한 해만에 당연히 다 되진 않는데 1년에 아마 그 유자밭에 요 정도 우리가 땀박땀박 심어져 있는 큰 나무들 경우에 한 요소가 최하 4포 이상은 먹어야 될 겁니다. 1년에. 많이 주면 1년에 한 8포까지도 줘야 됩니다. 특성이 말입니까? 네. 그렇지. 그 측정기로가 측정하면 요소주도 처음엔 안 나오도 나옵니다. 이걸 딱 찌르면.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측정기로 가지고 측정하면서 농사 지어야 됩니다. 이놈 가지고. 그럼 숫자가 다 나와요. 그러면 요게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센서가. 그럼 저 손을 잡고 요 버튼을 누르면 제로제로 게 바뀌어요. 5초만 뒤되면 우리 밭의 환경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되냐? 수분이 60%, 전기등들 비료량이 1.03. 요거는 비료가 작아서 안 돼. 이거 더 많아야 돼. 그런데 우리 유자밭에 가보면 지금 얼마 있냐면 0. 몇 밖에 없거든요. 큰 나무들. 그런데 어린 나무들은 퇴비로 많이 주고 짧아가지고 2점대 되는 게 나와요. 어린 나무는 퇴비로 많이 주고 죽도록 만들어놨고 큰 나무는 배가 고파서 죽도록 만들어놨고 두 가지를 죽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안 죽고 버티주는 것만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앞으로는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산량의 2배 나옵니다. 해결 없이. 그리고 가지 너무 많이 뻗치나 치면 중간에 소금 안에 좀 쏟아내고 그리고 그럼 안에 가지가 돋아나는데 가지는 어떻게 해서 돋아나느냐. 가지가 돋아나려면 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잎들이 봄에 두꺼워야 돼. 그래야만 봄순이 딱 나오고 멈추는데 봄순은 쬐까만이 나오고 여름에 찔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유자는 병이 별로 없는 작물입니다. 유자 자체가. 왜 병이 없느냐면 얘네들이 큰 이파리에 봄에 봄순 나올 때 이파리가 나올 때 요 이파리들은 아침에 가면 요 물방울 동글동글 생겨요. 가해가 이 테두리. 그런데 여기 진녹색으로 좀 색깔이 바뀌고 나면 이파리 물방울이 안 나와요. 그리고 봄에만 요 물방울이 생기가 떨어지면 수지병을 해가 죽는 것도 보시죠. 도장기 많이 나면 죽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새순에서 물방울이 타고 내려와가 여기 나무 묻으면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질소분, 질소를 먹고 소화시켰는데 지가 토해내는 거예요. 배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그럼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 흘러내고 여기 묻어있으면 여기에 균이 생겨가지고 먹어버려요. 근데 나무가 실금 한쪽이 죽었거든요. 그 나무, 죽은 나무 자세히 가보면 도장지가 나 있어요. 여름에 도장지 그걸 발생 안 시키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봄에 연면십이 되죠. 여기에 황금을 얹고 사는 그 골드 그린 요 책에 나올 겁니다. 연면십하는 방법이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를 넣어서 살포하면 요것들이 봄 힘이 강해서 뿌리가 뻗고 잎이 빨리 나옵니다. 봄순이 길어지는 거죠. 봄순이 길게 만들어야만 여름에 도장기가 안 납니다. 봄순이 짧게 나오니까 도장기가 많이 나고 과일은 작고 이럴 거거든요. 열매는 작은데 왜 자꾸 여름에 커? 여름에 큰다고 비료 적게 주거든요. 비료를 많이 줘도 여름에 도장기가 안 납니다. 그 말은 봄에 연면 시비를 자주 해서 봄순을 키워야 됩니다. 봄순을 길게 키우고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얼마까지 줘야 되느냐. 봄에는 우리가 봄에 이 씨가
2.5의 EC가 나와야 됩니다. 비료량이 2.5가 나오려고 하면 전면적으로 비료를 흩치면 100평당 약 10% 정도 흩쳐요. 그런데 그래는 안 하거든요. 나무 밑에 살짝 흩쳐가지고 이파리가 깜실하도록 만들어요. 이파리가 깜실해야만이 질병이 없는데 우리는 잎이 깜실하지 않다는 거죠. 누리끼리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도장지에서 이파리 물방울 떨이가 계속 농사 안 한다는 집에 병을 더 많이 합니다. 비료량이 적은 집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물들이 병이 하는 거는 비료량이 적어서 병을 하더라. 우리가 여기 배추 같은 거 심어놔도 살균제 살포하지 않습니까? 살균제. 그 살균제를 왜 썼냐는 거죠. 이파리 가에서 물방울 생기게 요게 타고 배추 뿌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썩어요. 배추가 무름병으로 썩어버리죠. 마늘 심으면 뭐가 옵니까? 실내에 앉아버리죠. 요것들이 전부 다 비료가 부족해서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낸 거예요. 그 토해낸 영양가 때문에 땅속에 있는 균이 그걸 먹고 활성화돼서 식물을 먹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쓰는 살균제 그래 중요 안 해요. 살균제를 쓰기 싫으면 3일에 한 번씩 맹물만 뿌리면 병 안 합니다. 이파리에 물방울 맺은 거면 씻어보면 되거든요. 원리. 그런데 비료를 주면 그 물방울 또 안 생겨요.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 양과 안 생기는 양이 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량을 충분히 잘 주면 이파리에 물방울 안 생긴다. 그래서 장목반에서 요 놈을 사가지고 쓰면 누구든지 밭에 찍어보면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병 안 할 수 있고 재배됩니다. 그건 얼마 돼요? 요거에 85만 원이요. 고궁에 아주머니가 고추 400평 심으면서 남편이 어부인데 요놈 한 개 사고 고압부무기 75만 원 주고 한 개 사고 올게 고추 400평에서 2,400건 따고 그 다음에 풋고추 2,000kg 2,000원씩 팔고 또 팔고 얼마 전까지도 고추가 달려있더라고요. 왜? 비료량이 식물이 먹는 밥이에요. 질소. 밥을 맞춰 먹여야 되는데 유자 해거리를 막아달라 그래놓고 요소비를 안 주고 있으면 해거리 어느 곳에서도 못 막는다. 천하 있는 장사도 해거리 막을 수 없다. 예, 요소비를 주고 땅을 뒤집어 주자. 이게 몇 번 합니까, 요소는? 시도 때도 없이. 상관없이. 예, 요놈한테 물어보면 딱 가르치대. 예. 예,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농민 상담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그러면 왜요? 그하고 저하고. 아니야, 잠깐만요. 내가 저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농민 상담은 뭐냐면 허가별로만 주라고 그래요. 유제밭에. 자, 토양 분석 결과에 많은 거는 사용 금지 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한국말 문구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예, 전자에 토양 분석을 해서 그 비료 추천 비료는 보지 마라. 추천 비료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 한 가지를 또 우리 어르신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낭비가 많이 되니까 그거는 본인이 삭히세요. 예, 주면 안 된다. 문의 덜 들었습니다. 들고 또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허가대로 20일-20일-17일만 주라고 하거든요. 빨리 망한다. 예, 20일 날씨는 17 비료를 주는 것은 빨리 망한다. 20일 날씨 요거는 그건 이제 질수 아닙니까? 가스가 빠져나가면 30% 암모니아 가스가 나가요. 요소를 만들 때 암모니아 가스에 탁 붙였거든요. 그럼 30%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 비료가 14.7%예요. 14.7에 17 비료에다가 퇴비를 주면 인산가리가 늘어서 망한다. 그래서 요소만 주라 말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토양을 분석해보면 인산가리 칼슘이 많다. 그래서 요소만 몇 년을 주면 나무가 풀려요. 저 질문 덜 드렸어요. 그러면 저 농민상담에서는 허가비료만 주라고 그러는데 강사님은 요소만 주라고 했거든요. 또 요소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저 농민상담에서 왜 요소 한번 써봐요. 왜 요소를 주지 말아야 그러면 그 사람 더덕이병이 심하다고 요소만 주면 질소가 많으면 더덕이병이 심하니까 절대 요소만 주지 말라고 그러나요. 어느 분이 말이 맞으려는 건 몰라요. 지금. 두 사람 싸움 붙이면 안 되고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밀감 하우스 밭에 1년에 1000평의 요소를 40포 주는 사람 잡기 주고 100평에 4포, 많이 주는 사람 한 80포까지 줘요. 노지 밀감 밭에는 140포까지 줘요. 1000평에. 그러면 나무가 회복돼 가지고 밀감이 당도 좋고 해마다 잘 열어요. 그러면 허가비 주지 말 요소만 주라는 겁니까? 토양 분석 결과에 저 기계하고 대박 그러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질문하지 마시고 자꾸 하면 지금 시간만 아 남기네. 모르게요. 그 대가리가 모르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무 막 물어본다요. 네, 유튜브 방송에서 공부를 하이소. 제가 강의하는 걸. 지금 토양 분석 결과에 많은 것을 사용 금지. 그래서 토양 분석은 흙을 퇴비비로 주는 자리 꺼부지기 싹 꺼내고 직각으로 딱 잘라가지고 두부처럼 딱 잘라가라. 왜 그래 뭘 배우러 온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정천 좀 하고 좀 하십시오. 저 아니 뭘 물어봐야죠. 우리 아니 그렇게 설명 저 일단 다 할 겁니다. 지금 미리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센터하고 저하고 싸움 붙이면 안 되고요. 하십시오. 기술센터는 기술센터고 저는 저거든요. 농민 상담소하고 저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는 농민이고 그거는 국가기관인데 제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물의 반찬이라 하는 거는 자 식물의 밥을 차려준다. 밥상. 자 밥에 해당하는 거는 질소. 질소는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유황도 있고 질산 암모늄도 있고 그 다음에 질산 칼슘도 있고 질산 마그네슘도 질소가 들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요소하고 유황이 제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요 놈을 써도 아무 해가 없다. 내나 요소는 요소 질소니까. 그래서 요 놈을 쓰면 된다. 반찬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물의 반찬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런데 요놈들은 플러스 전극이 돼서 토양 마이너스 전극 결합이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에 토양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이 튕겨 냅니다. 비만부터 내려가고 잘 튕겨 나갑니다. 마을 심어놓고 놀고리 물만 차버려도 없어질 겁니다. 놀고리 물만 차버리도. 그래서 두둑을 잘 만들어 집하고 두둑 잘 못 만들어 집하고 마을 농사가 잘 달라질 겁니다. 물이 차버리면. 누가 없어지냐? 질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만 차버리도.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식물이 반찬은 플러스 전극이 돼서 땅에 딱딱 붙어서 오래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가보면 이렇게 시푸르게 나무에 시푸르게 청태가 있어요. 한번 보시는가요? 나무 문둥이 보셨죠? 그 인산입니다. 인산이 튕겨 나와요. 나무 가지를 요래 딱 나가다가 요 딱 잘라내리죠. 딱 자른 자리 요 마른 자리 요 보면 안에 요 보면 새파래요. 그것도 인산이에요. 인산이 몸을 키 나옵니다. 키 나오고 있는데 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산은. 그래서 인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밝혀내서 국가에 경제적 도움을 줘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공무원들하고부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많은 조직을. 안 되죠.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농업에서. 그런데 안 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공무원분들 바꿔가 내가 다시 도움받으려고 하면 늦어서 내 평생에 못해요. 그래서 저도 잘못하면 다칩니다. 왜? 지금 아닌 걸 끄집어내가지고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한테 저도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내 몸 먹고 살면 되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다가 잘못하면 저도 위험한 대상이에요. 누가 공격하면 내도 못 이겨요. 그리고 어린 나무들한테 우리가 미생물을 안 갖다 주죠. 미생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없지? 갖다 줘야? 아, 빨리 망할 사람이 또 있네. 미생물 줄 때는 꼭 고민하고 줘야 됩니다. 미생물을 함부로 준다 그래서 설명드리겠는데, 다른 강의에 있거든요. 미생물을 주면, 미생물의 밥은 뭡니까? 설탕, 그 다음에 질소, 이렇게 되거든요. 여탕은 또 있겠죠. 그런데 미생물이 질소를 먹으면 겨울 고추 하우스에 이파리가 얇아져 버려요. 영양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생물 밥은 설탕하고 질소더라. 내가 작게 주는 요소 또 못 비면 뭐 먹노? 인삼가리는 너무나 많은데 또 그 분해 하면 뭐 할 건데? 인삼가리 더 많이 먹겠죠, 그래 하면. 그래서 자기가 내 농사에 그걸 꼭 목적을 두고 좋을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도리어 해가 될 것 같으면 함부로 목적을 정해가지고 꼭 써라. 미생물은 잘못하면 실수하는 경우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은 겨울이나 그때 여름보다는 생육 중에 말고 겨울에 좀 활용을 하는 해고, 그렇지 않으면 좀 꼭 깊이 생각해서 해라. 이제 이해되죠? 밥은 질소입니다. 농협에 가면 요소하고 유한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자의 복합비를 들고 가면 딱 망하기 좋게 돼 있어요. 퇴비 주고 복합비를 주고 다이어로 복합비를 주죠. NK 주고, 더워서 죽겠는데 그거다 NK 주면, NK가 보통 보면 우리 여기 파는 게 30-0-12짜리 안 쓰죠? 18 쓰죠? 18 제로. 우리는 잘 안 쓴 게 몰라요. 그래서 NK 안 씁니까? 예. 여름에. NK 안 써요. 이거는. 예? 쓰는 농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NK를 쓰면 요건 질소 함량이 12.6밖에 안 돼. 12.6에 가리가 18이에요. 요소는 주는 순간에 30%가 빼고 써야 계산해야 됩니다. 21- 복합비를 유자에 주면 딱 망하기 좋다. 너무나 인삼가리는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5년간 안 줘도 나무가 더더러 소리 안 합니다. 지금부터 5년을 안 줘도. 퇴비를 5년 주지 말란 말 아니에요? 아니. 복합비를 5년, 가리를 5년, 이런 것들을 5년 안 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퇴비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볏짚으로 대체해라. 볏짚으로, 유기물은. 그래야만이 힘들긴 한데 그게 좀 낫다는 거죠. 실패 작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비료를 늘려야 되는데, 비료를 늘리는 방법이 우리가 별로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유자밭 앞에 요소 포대기 딱 재어놓고 갈 때마다 내일 모레 비 온다 하면 안 갈 것도 미리 살살 주고 오는 게 제일 1등이다. 이파리 깜시리하게 캐라. 땅을 바디비 주라. 요것밖에 없습니다. 유자 이파리 깜시리하게 캐한 집 보고 농사 안 되는 집 있던가요? 그 말은 말이에요. 깜시리해야 됩니다. 깜시리해야 되는데 퇴비 주고 복합비를 주면 이파리 놀러라니까 더위 타서 안 돼요. 가리 성분은 더운 비료. 우리가 가리 비료는 더운 비료다.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여름에 복숭아밭에 복숭아 따면서 요소 뿌리면 단단해요. 복숭아 따기 전에 NK 뿌리면 물러서 못 써요. 저장도 안 됩니다.
마늘 캘 때 됐다고 4월달에 마지막 NK 뿌리면 마늘 저장이 안 됩니다. 양파. 요소 뿌리는 건 저장이 잘 돼요. 공기에 더운 비료를 주는 것 같으면 식물이 모든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양파 사다 놓으면 잘 썩는 거 있죠? 그 NK 주스 그래요. 요소주 넣으면 양파는 마지막 그 요소주는 안 썩어요. 그 비료 체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손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연면 시비로서 요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살균제나 살충제를 섞어 써도 됩니다. 예, 섞어 써도 되고 요거를 2번 치고 칼날을 한 번은 교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연면실 보면 연면실이 자주 이제 봄술이 커집니다. 그래 힘이 이제 생기는데 칼라가 못 보고 칼라가요? 그 책에 영양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제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영양을 줘야만이 봄순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식물은 이 파리에서 영양이 먼저 내려가야만이 영양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살면서 저가 스스로 결정해놨거든요. 내가 가지가 굵다고 영양을 주면 지가 그늘에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에서 요놈은 잎에서 영양이 많이 내려가야만이 많이 올라가요. 뿌리에서 찾아 올라옵니다. 영양이 잎에 내려간 것. 아래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도 유자가 똑같이 큽니다. 왜? 봄에 영양제 주기적으로 영양이 치주면 요 잎에서 영양이 뿌리로 계속 가기 때문에 여기 유자가 큰 놈이 달려있어도 이놈이 똑같이 큰 거예요. 그 봄에 결정을 해요.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 속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옛날에 산에 송고비 끼면 거 알죠? 송고비 끼면 거. 송고. 네, 손꼽이. 그렇죠. 그게 내려가면서 만들어져요. 내려가면서 만들고 내려가거든요. 그럼 내려가면서 만드는 영양이 관을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봄에 영양을 안 치주면 도장제만 많이 나지 아래까지 안 자라요. 그거 하나 알아내는데 제가 32년 세월이 걸렸어요. 단감 농사 지으면서 제가 그때 1년에 비료 많이 주면 큰다고 알아내가지고 봄에 밑비료를 갖다가 2,000포를 사가지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2,000포를 사가 줬으면 감이 전대 이딴만 열어야 되는데 가을에 감 따라가니까 감은 쬐끔한 게 도장지만 싹 다 나있어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 야, 요즘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소를 2,000포를 사가 딱 줘야지. 그 다음에 또 요소를 사가 2,000포 줬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도장지만 많이 나지 과일은 작아요. 그리고 몇 년 더 흘러서 개발해낸 게 잎을 먼저 키워줘야만이 도장지가 안 나고 과일이 크구나. 그거 하나 알아내는데 32년 세월이 걸리더랍니다. 누구 한 사람이 봄에 비료 주러 하면 가르쳐줬지. 봄에 영양제 치료하는 거는 영양제 장사만 그렇겠지. 이걸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해내는데 32년이 걸리가 그 책에 보면 그림으로 나와요. 그림으로 학문화시킨 거죠.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뭐 칠판도 잡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주도 밀감 강의를 보면 유자나 밀감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제주도 밀감이나 유자나. 내일 요 시간 되면 그전 아마 제주도 가서 밀감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어제는 강원도에 있었지만 오늘은 완도에 있고 내일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걸 기술을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제주도에 밀감 강의하는 저 강의 내용을 보면 유자나 똑같은 겁니다. 상록과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록과수는 겨울이 제일 문제가 되고 우리가 줬던 복합비료와
퇴비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퇴비 그거 요즘 돈이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 없거든요. 비료도 돈이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밥만 주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를 줘야 되는데 요소를 못 주게 하는 거죠. 그 요소만 주면 성공하면 100% 실패해요. 왜 되느냐? 도장기면 나빠요. 비료 준다 하면 비료만 주는 것들은 100% 실패합니다. 그 대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집에 나무가 안정돼가지고 봄순이 오면 따박따박 해마다 잘 나오는 집 있거든요. 그 집에는 요소만 주면 성공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집에는 요소 주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봄순이 안 길어지기 때문에. 봄순이 짤막한 데다가 그 다음에 영양을 빨고 내려가서 뿌리가 딱 받으면 그때 저 올라올 영양소는 뚫고 요리 올라가. 도장지가 딱 나버려. 도장지면 우마히 나버리지 안 되는 나무 보셨을 겁니다. 해마다 나무는 새카맣게 좋은데 도장지면 많이 나고 과일은 적게 이런 농장들. 그것들이 뭐냐면 봄에 영양제를 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하기 전에 복합비료를 2000포를 사가지고 써보고 요소를 2000포를 써봤을 때 실패했던 게 그거였어요. 먼저 뿌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봄순이 나온다고 해서 뿌리가 나오냐? 안 합니다. 긴 뿌리만 나와요. 긴 뿌리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잔뿌리는 뭘 만드냐? 잎이 상록수 잎이 두꺼우가 새카매져야만이 여기 잔뿌리가 나와서 영양을 빨아올려요. 그러면 비료는 미리 주나야 돼. 봄순이 나기 전에 한 20일 전에는 요소비를 주나야 됩니다. 그 뒤부터 이파리는 겨울에도 지금 우리가 영양제 쳐가지고 새카맣게 만들어놔야 돼. 저 말은 말이야. 예. 그리고 봄에 이제 영양제 자주 치면 어떻게 이파리 새카맣게 가지고 쫙 빨면 어떻게 봄순이 길게 쭉 뻗어집니다. 그리고 유자 알도 커져요. 그리고 영양제 치면 병 자체가 없습니다. 왜? 잎에서 물방울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이파리 새카맣게. 잎에 물방울이 생기면 더덩이 빼니 뭐 수지병이 사는 있잖아요. 그거 다 비료자 깨져서 굶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 몸뚱이에 틱틱틱 되면서 죽는 거 있죠? 병이 생기는 거. 이것들이 여기서 병이 생기고 이거 도장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놈이 물이 타고 내려가 요거 쓴 거예요. 물방울이. 실금실금 죽은 게 비료가 자가 배고파 죽었는데 영 배가 고파 죽은 놈이 있고 도장지가 나가 죽은 놈이 있어요. 도장지가 나가지고 여름에 그 물방울이 타고 몸에 묻어가 죽어요. 어떤 거 요금에 죽고 한 가지 살아있는 거 있죠? 이쪽 오른쪽 죽고 왼쪽 살아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다 비료가 부족해서 병이 생깁니다. 새카만 건 절대 병 안 생깁니다. 근데 단 새카맣게 해야 돼. 봄에 영양제를 자주 쳐라. 이것밖에 우리가 살려낼 길이 없다. 땅을 디비주자. 토양 분석하자. 여기 갑니다. 그것도 할 게 없어요. 말을 더 붙인다고 해서 나아지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봄에 영양제 치면 나무 속가지에서 이 가지를 좀 빼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쏘물어가지고 빼내도 생산량이 안 줄어요. 안에 가지가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꽃눈 분화되는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 속가지를 빼뿌리면 생산량이 푹 줄고 도장지가 푹 나버리거든요. 도장지가. 나무 빼면 도장지가 많이 나버립니다. 그 주 원인은 여기 나는 원인은 요 봄수는 안 키웠기 때문에 여기 커버립니다. 빈 공간에 쭉 자라버립니다. 이게 자라면 병이 나요. 여기서 물방울이 생긴 게 다 타고 내려오니까 병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자를 재배하는데 유자에 아마 이거를 강의하는 강사분들이 그리 많이 없을 거예요. 제대로 정통적으로 뚫어가지고 이거 뭐이다 하고 뒤집었다 발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숙능란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감자나 강원도에 있는 배추나 유자나 제주도에 있는 밀감나무나 탱자나 똑같은 놈입니다. 단감이나 똑같은 건데 이거는 유자는 엉뚱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쉬운 건데 배추 농사 잘 지으면 유자 농사 잘 지어야 돼요. 유자 농사 잘 지으면 감자 농사 잘 지어야 돼요. 똑같은 일입니다. 요거 잘하면 대파도 잘 돼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요 기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놈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요 비료량만 딱 맞추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작물이든. 그리고 우리가 재배되는 그 농사의 기준이 보면 요소는 시원한 비료, 더위를 안 탑니다. 왜 그래? 잎이 두꺼워지면 수분이 정발이 많이 돼도 지가 견디내기 때문에 더위를 안 타는데, 우리가 비료를 적게 주면 잎이 노랑해 있어요. 이파리가 나무가 이래 있는데 가지에서 요 이파리가 한장 이파리가 색깔이 약간 노랑하면, 얘는 노랑한 잎은 뿌리에서 여기 물하고 영양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낮에는 먹고 저녁에는 지문을 맞고 먹고 뱉어버려요. 이파리가 새카만 건 안 뱉어내요. 안 뱉어내는 병이 없어요. 근데 이파리 노랑한 나무 물을 아무리 줘봐라 가면서 타요. 왜? 여기에서 저장을 못하니까. 저장을. 이파리가 까만 거는 밤에 이슬도 잡아먹어요. 이슬도 먹고, 안개가 끼도 안개도 잡아먹어요. 물을 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물을 줘도 물을 뱉어버려요. 왜? 여기 잎 속에 있는 담만 양만큼만 저녁에 요놈들이 뭐 하냐면, 낮에는 수분을 햇빛이 뜨면 이파리 뒤에 숨구멍으로 수분을 뱉고 영양만 축적을 해요. 햇빛이 이파리 딱 쪼이면 이파리가 열이 나요. 열이 따끈따끈 열이 나요. 따끈따끈 열이 나면 그 수분을 날려요. 우리 그 후레쉬 있잖아요. 그걸 요쪽에서 요 손바닥에 비치면 손바닥에 열이 나요. 따뜻해집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햇빛이 비치면 식물은 햇빛 비친 자리에 수분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저녁에는 요 숨구멍을 딱 닫아버려요. 숨구멍을 딱 닫아버리고, 왜 닫아버리냐, 숨구멍을 안 닫으면 물이 올라온 게 숨구멍을 기어 나와버려요. 숨구멍을 딱 닫아버려요. 숨구멍을 닫고 나면 입속으로 들어가요. 입속으로 조금 들어가고 나면 잎이 새카만 거는 계속 들어가는데 잎이 누리끼리한 건 안 들어가요. 못 먹어. 토해내. 그 토해내면 전부 병이 생겨요. 그 비료 작게 주면 전부 병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비료 많이 줬다 하는 게 있잖아요. 봄에 고추 심어서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많이 줬다 그러죠. 비료 작게 줘서 키가 큰다. 고추가 비료 많이 주면 키가 안 큽니다. 작게 주면 키가 커. 고추밭에 키가 크는 건 비료 작게 줘서 키가 큰다. 그리고 우리가 호박 심어놓고 호박줄이 쭉쭉 늘어지는 건 비료가 작아서 늘어진다. 비료가 그거보다 더 있으면 이 측정기 딱 맞춰놓으면 안 늘어집니다. 땀박땀박하게. 병도 안 하고. 그 감자밭에 이파리가 새카맣도록 감자밭에 비료 요소를 살살 주면 감자가 병 하나도 안 합니다. 약 안 칠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비료가 작으면 비 오고 난 뒤에 잎에서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 병을 다 해요. 모든 놈이. 그래서 우리가 병하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을 병으로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다. 병 아닌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병하는 게 탄저병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탄저병하고 녹병, 황무락하는 거 있죠. 요 병들은 날라오고 지가 뚫고 들어가요. 지가 뚫고 들어가요. 근데 요것들은 동작을 해요. 동작균. 요 놈이 왜 다른 놈들은 동작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잎에 물방울이 들어가야 활성화돼가지고 식물을 가야 해요. 그 비료를 충분히 이식값을 맞춰가 주는 것처럼 병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비료를 적게 주니까 병을 더 많이 해요. 한 번에 가면 막 확 내가 녹아내리는 거 있죠. 참깨 같은 거 심어놓으면 비 오고 난데 확 녹아내리는 데 보죠. 비료가 잘했어요. 비료가 잘하면 다 죽어. 그래서 잎이 깜시리하니 통통하니 양치기만 켜나면 이파리가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거냐? 요걸 보면 요건 우리가
밥뚜껑. 요거는 제사밥 뚜껑. 제사밥 뚜껑만큼 뒤로 휘지다 괜찮아요. 밥뚜껑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약간 뒤집어지죠? 그 이파리가 살이 찌면 어떻게, 앞이 살이 쪄요. 앞면. 살이 찌면 뒤로 뒤집어지고, 살이 빠지면 앞으로 오그러져요. 오그러져요. 이 오그러지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살이 찌가 뒤로 살짝 뒤집어진 거는 병 안 합니다. 이파리 살을 쪄야 된다. 뒤로 뒤집어질 정도. 그래서 탄저병은 비 오고 난 뒤에 약을 쳐야 됩니다. 비 오기 전에 약 치면 아무 소동이 없어요. 날라와가 앉아있기 때문에 온몸을 잡아야 되고, 다른 것들은 뭐 물론 비 오고 난 뒤에 치면 좋은데, 다른 것들은 뭘로가 병을 잡아야 돼? 요소가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깜실하면 병 안 옵니까? 예, 새카만면 병 안 옵니다. 고추밭에도 요소를 계속 줘가지고 새카만 병 안 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한대병하고 요것들은 비 오고 난 뒤에 약 쳐야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안 잡혀요. 죽여야 됩니다. 비료를 많이 줘도 여기는 옵니다. 위에서 소복소복 앉아있는 게 보여요. 날라와가지고 안개처럼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식물체가 있고, 온도, 습도, 배문체가 있으면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안 뚫고 들어가는 비동작균들은 잿빛곰팡이, 흰가루병, 뭐 녹균병, 역병 이런 것들은 병이 아니다. 그 비로만 양을 딱 맞춰놓으면 병이 한 놈도 안 생겨요. 기계 요것만 사가지고 쓰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쉽게. 아주 쉽다. 기계 명칭이 뭐예요? 동네 한 개만 사놔면 됩니다. 동네 한 개, 마을에 한 개만 사놔면, 마을에 한 개만. 한 개만 있으면 갖다 쓰면 되는데, 그게, 고장 내고 또 예. 사세요. 80만 원 잘만 하고. 그래서 어떤 병도 분류로 시킬 수 있다. 병을. 그래서, 요런 탄저병은 약 안 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약 안 치면 안 죽습니다. 근데 비동작균은 안 생기기도 할 수 있는데, 얘들은 자연 환경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비를 안 맞게 못 날아오게 하거나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는 비동작균은 우리가 잿빛곰팡이, 잿빛곰팡이하고 녹균병하고 흰가루하고 하여튼 노란병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잎에서 여백에서 발생하는 균이다. 그래서 요 균들은 요런 것들은 비가 땀박땀박 잘하면 병이 적게 합니다. 안 오는 경우 많아요. 비가 딱딱 맞춰서 오면. 우리가 농사지어 보면 어떤 애는 병이 적고 어떤 애는 병이 많은 게 요 병들 때문에 그래요. 요것들이 비에 있어. 근데 요 병을 잡으려면 누가 제일 좋은 거냐? 요소가 제일 좋아요. 요소를 충분히 주고 잎이 깜실한 병이 안 오니까. 그리고 유자에 도장기가 나면 봄순이 말고 도장기가 나주면 키울 거는 두지만 그 외 것도 잘라줘요. 그 도장기에서는 물방울 생기가 타고 내려옵니다. 타고 내려오면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자에 꽃이 70에서 80% 개화가 됐을 때 요때 영양제 안 쳐주면 병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잎이 두꺼워야만 여백을 안 맺거든요. 이파리 물방울 생기면 무조건 병이에요. 그 까맣찍은 거 있죠? 그 잿빛곰팡이. 여기 있는 여기 잿빛곰팡이. 근데 그때 이파리가 새카매면 요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파리가 까매도 봄에는 봄순이 부드러워요. 봄순이. 봄순은 여백이 맺어요. 여백. 이파리 끝에 물방울 또글또글 생겨요.
근데 요 물방울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제피곰팡이는. 그래서 꽃이 7, 80% 폈을 때는 꼭 영양제 써라. 그리고 그때부터 영양제 자주 쳐요. 이파리 가만히 만들어야 돼. 뭘 여기다가 같이 설탕을 섞어 써라. 그래야만이 병이 안 생기는 거죠. 그치? 농약으로서 100% 균을 못 잡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잡아도 계속 여백이 나오면 생기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여백은 요 때는 영양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연면 시비할 때 농약에다가 요소를 타갖고 못 짜요. 그건 소화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못 먹어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요소는 영양이긴 하나 질소는 완전한 영양소가 아니에요. 완전한 영양소는 여기. 설탕? 네. 비율. 그럼 농약할 때 설탕을 타갖고 하면 좋다고 말이요. 설탕도 타고 영양제, 저희 영양제 같이 쓰라고 설계가 있잖아요. 요소를 타지 말고. 예, 그건 타면 함부로 어떤 다른 방향이 또 벌어져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비율하고, 그 타이밍하고, 그 관계가 있거든요. 흡수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물 10마리다가 설탕 얼마 타면 죽었어? 20단말에 3kg를 해놨을 때 10마리면 3kg? 예. 제일 좋은 얘기요. 예. 20단말에 3kg? 그 책에 있습니다. 요거 책에 써졌어요. 그렇죠. 책에 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지금 이 겨울에 해야 될 것은 요소 자주 주면 되고 안 되죠. 안 돼요. 겨울에는 안 되죠. 죽어요. 아니 큰 나무 같은 거 그 죽어요. 지금 주면 그렇죠. 봄에 그러면 지금 할 것은 없다고요? 지금 할 거는 지금 할 거는 겨울에 아까 이야기한 게 지금은 겨울에는 칼라 2리터에 설탕 3 내지 5kg 요걸 연면시켜야 됩니다. 연면십이요? 예, 그래야만 나무가 살아나요. 칼라가 물? 영양제 고책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 예. 물은 500리터 기준. 500m에 예. 이렇게 하면 겨울에 요놈들이 영양을 먹고 잎이 진해집니다. 그러면 안 늘어지고요. 그럼 동해 반기를 간다고 말이요. 그렇죠. 이거 한 번 해야 돼요? 동해 반기를 한다고 말이요. 한 번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지가 먹고 사는데 예. 잎이 온도가 낮아가지고 영양 생산을 못해요. 예. 잎이 지금 유자나무가 온도가 낮아가지고 얼음이 얼고 하니까 낮아서 영양 생산을 못합니다. 지가 지 스스로 영양 생산을 해내다가 지 힘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10일에서 한 15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주면 된다. 이파리 까매질 때까지. 이 칼라란 게 농약, 여기 책에 있다는데 이게 농약계통이요. 영양제. 영양제. 예, 저희 회사에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잎을 까맣게 만들어 놔야만이 겨울에 안 죽는다. 겨울에 죽는 놈은 어떻습니까? 누렁이 죽을 거죠. 누리끼량기. 누리끼량기 계속 누리끼량이 되거든요. 근데 그 나무들이 가보면 거의 대다수가 가리 바다에 땅이 딱딱하고 가리가 많아가지고 퇴비를 과거에 많이 준 나무들이 전혀 회복 못합니다.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이 퇴비 좋아한 사람 치고 나무가 가보면 박살난 것들이 많아요. 그건 이래 태에 많이 주면 좋을 줄 알았어 우리요. 그래서 퇴비가 보약이다. 그 아니다 이제 해보니까. 포대퇴비 한 포 주면 나무가 쪄버려. 그 살짝만 흩어줄 정도 돼야 되지. 볏짚은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볏짚 그거 주놓으면 앙도 벌레가 자꾸 뚫어요. 뚫어 해가지고 지렁이도 똥을 싸고 수분 함수량이 늘어나도록 만드는데 퇴비 그거 줬다고 땅이 부드러워갖고 땅이 좋아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속 소금이 늘어나는 거지. 가리가 늘어나서 더 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퇴비가 보약은 아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속담이 자 그거 딱 없어져야 돼. 그럼 유제 보약은 뭐요?
요소를 안 한가? 요소? 책이 따지는 것도 자꾸 일부러 와다가 책 좀 뜰 수는 없다는 거. 아니 식물의 밥이 질소인데 질소가 농협에 가서 제일 싼 게 요소고 그 다음에 싼 게 유한이거든요. 요소는 46%고 유한은 22%에서 요것도 한 20%밖에 안 나오거든요. 유한은. 요걸 싸다 치도 양이 반밖에 안 들어있어. 반도 안 들어있어 유한은. 옛날에는 유한이 22%인데 요즘은 포대기 보면 유한이 20%로 떨어지가 있더라고요. 유한이나 요소나 이게 알고 보면 유한이 비싸게 칩니다. 요소가 비싸. 요소 쌉니다. 요소 싸죠. 아 포대기는 비싼데 안에 알맹이 끄지 계산하면 요소가 싸게 든다. 유한이 무겁다 이거죠. 반도 안 들어있는데 20에서 22%밖에 안 들어있어요. 요소는 46% 들어있고 유한 한 포대 들고 되면 요소 반포만 들고 갑니다. 그래서 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주로 요소는 이제 봄 되면 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봄부터 비만 오면 수시대로 주라나요? 그 봄부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줘야 되냐면 요소를 준다면 봄부터 수확 50일 전까지. 10월달까지만 줘야 돼. 수학 50일 몇십일 비가 그때 와줘야 그거는 경험이 수확 50일 요때 수확 50일 전에 마지막 들어주면 됩니다. 유자가 딸 때 이파리가 새카만 게 무겁죠. 예, 누른 건 가볍죠. 예, 이파리 새카면 안 돼요. 별거 없습니다. 유자 이파리가 새카면 되지 뭐. 유자 이파리가 새카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도 새카만이 되고 봄에 영양제치가 봄순이 쭉 뻗어야 되고. 봄부터는 이제 수시로 줘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추기를 주는데 영양제 안 치고 추우면 도장염만 많이 나고 조져본다. 아 영양이랑 같이. 예, 영양제 안 치고 비료만 줘 보면 어떻게 돼요? 넣어서 빨아먹거든요. 예. 봄에 같이 영양제하고 같이 빨아먹으면 봄순이 딱 길어질 건데 이파리가 얇은 상태에 요소를 주고 있으면 뿌리가 처음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봄순 나오고 이제 쪼갱이 어쩌지 하면 그때는 늦어갖고 봄순으로 영향이 안 가고 뚫고 도장지로 다 기나갑니다. 그래서 봄에 영양제를 자주 쳐줘라. 일주일 열 만에 자주 쳐줘라. 그러면 모든 게 해결한다. 예. 그 깻묵이 좋나요? 거가 질소 성분이 많이 있나요? 깻묵? 인산이 많습니다. 아 인산이요? 예. 그것도 개꿀. 퇴비 주고, 퇴비 대신에, 볏짚 주고, 요소만 주면, 어지간한 거는만 해결 싹 한 방에 된다. 요소 좀 먹으라 해거리 나나요? 예? 해거리. 해거리는 봄에 영양제를 취해 없어져요. 봄에 영양제 치고, 봄순이 길어져야 해결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요소를 계속 이파리 깜실이 할 때까지, 따는 날, 수확하는 50일 전에 마지막으로 요소 줘라. 요때까지 깜치리 줘라. 이게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농사 기술입니다. 봄에 영양제 안 치고 요소 주다가는 조진다. 도장기만 시각빨리 나니까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비료 주면 농사 1등 할 거라고 친구들한테 올게 내가 비료 제일 많이 줬으니까 1등이다. 그때 비료 한 포에 7, 8천원 할 때, 8,500원 할 때, 그걸 갖다가 1년에 2,000포를 사갔었거든요. 봄에 간밭에다가 2,000포를 사가지고 20일까지 그걸 싹 주고 나니까 산 전체가 허허히 눈 온 것 같아. 한 나무다 5kg씩 딱 줬거든. 그게 감은 요만하고 도장기만 씹다 나가지고. 그래서 저 머리에서 도장기 눈에 안 보이고 감만 가을 되니까 감이 쪽가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 씻썩을 놈들이 비료를 가짜로 만들까. 내년에는
요소를 이 땅만 만들다. 그 다음에는 요소를 갖다가 내 나무에다 한 포씩 주니까 산이 눈 온 것처럼 뽀해.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이란 직원 네가 하지 마라. 한 포역은 내가 딱 잘라가 두 나무 줬거든. 요소 한 포를 가지고 두 나무 갈라준 게 비록 줄 자리가 없어. 조금만 더 나면 죽어볼 거 같고 우짜든 간에 넓게 해가지고 두 나무에다 다 줬거든. 요소를 한 포를 가지고 한 나무도 10kg 줬거든. 가을에 이 땅만 가면 없어. 요만한 나무. 교관 얘기 듣다가 깜짝 예? 놀라면 그게 먹었어. 지기라 하면 한 밥그릇 하면 돼. 밥그릇 한 개 갖고 밥그릇 한 개 갖고 아들 고등학교 졸업한 놈들 갖다 알바를 써가지고 비료조력 한 게 나무 잎이 요 밑둥에 요라고 요다가 한 밥그릇 요소 뺑글 준 거야. 이 요소 조력하는 이것들이 요소 준 데가 안 보여.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나무 밑 요다 다 주는 거예요. 뺑그로 밥그릇 한 개를 갖고 한 밥그릇 폭 떠가지고 반대 정도 되는 걸 폭 떠가지고 요다 뺑글 주는 거야. 아차 싶어가지고 며칠 뒤에 우리 일하는 아주머니 내가 싹 끌어내는데 맨나무 못 찾아가 죽었어. 한 바퀴만 딱 죽어요. 요소 반대만 하면 딱 죽어 나무는. 요거다 뺑거를 하면 나무 녹아버려. 이래 멀찌감치 슬슬 주는 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기요. 예. 밑에 심은 모욕도 영양제 하나요? 예. 해야 돼요. 12? 지금 방금 오다가 밭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예. 누리끼리 향이가 가고 있어요. 예. 예. 누리끼리 향이 가고 있는데 예. 그게 우리가 묘목들이 지금 우리 밭에 1, 2년 뭐 2, 3년 큰 것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왜 죽어가느냐? 그 주 원인은 우리가 퇴비를 많이 줬어요.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짜봐가지고 짜다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나무가 죽어요.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위에 매운게 붙어있거든. 지금 그게 연면 시비에도 되나요? 그렇죠. 안 해주면 그게 자꾸 희발이가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나무 죽인 주 원인은 누구냐? 퇴비. 퇴비 많이 주는 집 나무 잘 죽어요. 양다리 더 잘 죽고 엄다리 작게 죽고 더우로 더 많이 타거든요. 양다리 요소를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엄다리는 그 엄달 가수는 혹 있습니까? 오후 3시에 상근을 오는 거 그거는 8월 20일 넘어가면 NK 줘야 됩니다. 따뜻한 성분이 비료, 여기 가리가 고온이잖아요. 그 따뜻한 성분이 비료 줘야 되는데 양달에 있는 거는 우리가 수확 50일 전까지 요소를 줘야 돼요. 그래야만 맞아야 돼요. 제주도 같은 데는 계속 그 요소 주게 만들었거든요. 그 가서도 욕 되게 먹었어요. 요소 주게 해가지고. 그럼 수지병은 무엇이 약이다? 수지병? 수지병이 죽은 아까부터 이야기 계속 아니 침이 나갖고 물 떨어져갖고 죽어. 아니 영양제를 물이 떠 죽는 아, 거. 개뿔. 그 약이 없다 그 말이야. 도장지 잘라보면 수지병 안 걸리지. 도장지를 도장지에서 여름 도장지. 여름 도장지기 물방울이 생기가 요리 타고 이런 거거든. 그러면 봄에 영양제 치주고 요소 자꾸 주고 영양 치고 하면 여름순이 작게 나와요. 여름순 요거 싹 잘라보면 수입병 없습니다. 여름순 요 놈이 이게 길게 빠진 놈이 여백이 잎 두께가 새까만이 안 됐거든요. 새까만이 된 잎은 안 나와요. 물방울이. 상록수는 봄, 여름, 겨울 이파리가 가 있기 때문에 복숭아나무는 여름에 여백이 많이 나와요. 장마지고 나면 나무 그냥 통째로 확 죽어버려. 이 진이 나오면서. 이렇게. 예. 근데 그 진이 나오가 제일 잘 먹는 게 복숭, 자두, 살구, 매실 요것들이거든요. 단감은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록수, 밀감이나 유자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요 도장기에서 이파리가 진녹식이 안 돼서 그러는데 도장기가 여름 도장기가 안 나오게 만들려면 봄에 영양제를 자주 치고 요소를 줘야 돼요. 그럼 나무가 바뀌어요. 그럼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름순을 잘라버리면 수집병 없다. 네, 예리죠. 우리 상식으로는 요소를 많이 막 도장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도 그렇죠. 안 하지.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봄 때 영양제 쳐가지고 봄순을 켜버리면 여름선이 안 나네. 예, 여름순이 안 나요. 요게 요 밑에 살을 짜거든요.
그럼 살이 쪄가지고 봄수는 뭐 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 살이 안 찌면 어떻게 중간에 뚫고 나옵니다. 봄수는 연면시비가 잎에서 내려가면서 요 살을 찌어야 돼요. 요 사이에. 나무하고 사이에. 나이테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봄에 만들어집니다. 겨울에는 작년에 만든 바깥에 나이테 하얀 거 있죠. 나이테가 나무가 이리 있으면 흰 거, 검은 거, 흰 거, 검은 거 돼 있죠. 요 흰 거 요게 여름에 만들고 봄에는 요 위에다가 검붉게 색을 막을 쳐버려요. 안으로 안 가게. 올게 만들어 써야 되거든요, 나이테는. 그래서 나이테는 누가 만드느냐? 봄에 연면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여름 도장기가 안 나요. 그거 연구해서 알아낸 데가 32년 걸렸대요. 그거만 알면 감이 마음대로 크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몰랐던 게 3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학문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글을 써놓은 거거든요. 식물의 기초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유자 말고 작물 뭘 재배하죠? 그냥 고추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벼, 돌, 완전히 그 조금 말도 조그만 다 해, 다. 고추도 많이 하고. kom도 있고 깨도 있고 걔들 다 있어, 다 해. 하는 건 없고 유자만 문제만 팔고 많이 하지. 벼하고 유자만 팔고 나머지는 집에서 자, 자가 이제 먹는 위주로 한다고 봅니다. 예. 그 유자 나무에 그 느끼가 지는 거는 무슨 놈입니까요? 아까 말한 직접 어쩌 인산, 인 인산, 캐베리 주스, 볶아. 걔들이 많이. 복합비를 주지 말아요. 걔들이 많이 들어간다네. 그걸 왜? 그걸 나무에 해판에 청태 끼는 걸 빙초산하고 씻으면요 없어지거든. 살 비되면 또 생겨. 빙초사. 빙초산하고 싹 씻으면 없어져. 3일 되면 또 생겨. 그래서 저기는 지인데 또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씻어도 3일 뒤에 또 생겨. 한 2년, 3년 되면 요소만 좀 없어져요. 요소야. 땅 속에 반찬을 많이 묻어서 그렇다. 식물의 반찬,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 인산을 많이 묻어서 그렇다. 요소 주면 이제 없어져요. 요소 주면 몸이 맑아집니다. 선생님, 네. 올 봄에 유자나무를 지금 200그루 심었는데요. 가을에 한가마에서 둘레다 흘러간뒤 개뿔 다 주고 네. 그래서 싹 다 주고. 얕게 어치라고 그래, ят게 어치기. 이 아저씨인데 얕게 어치라고. 내가 못하게 하려고. 얕게 하라고, 얕게 어치라고. 비료 한 포대 가지고 퇴비 한 포대 가지고 조금 주고 볏짚을 그래요. 볏짚 깔아주는 거예요. 목에다가. 예. 그리고 소신이 쪼사주고 요소 자주 해주고. 그저 아, 모레 하지 말라고요. 올 봄에 심어놓게. 태백. 퇴비하면 죽지. 아까 묻어주라 그랬요. 어렸을 때는 묻을 수 있으니까 가서 적당량 묻어주라 하나요. 지금은 적당히게. 옛날에 우리 보리가리 할 때 퇴비 얼마 안 나죠? 고양이면 돼. 보리가리 할 때 퇴비 얼마 줬습니까? 한 소고리 갖고 한참 먼지 가야 돼. 그죠? 지게가 지고 가가지고 퇴비 갖다 놓고 보리꼴이나 보리 옛날에 골치기 보리 심을 때 퇴비 깔았잖아요. 그럼 그 양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때는 전기질 했을 때요. 예, 한 포대기 뽑으면 조짐이. 그때는 전기질 했을 때 그러고 지금은 소실하고 쪼라는데 소실하고 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볏짚을 가지고 깔아버리면 이제 그게 좋은데 볏집이 없어요. 벌거지가 한다. 여기는 볏집이 귀해. 아, 볏짚이 귀하면요 돈만 많이 쓰면 돼. 사면 돼. 돈만 많이 쓰면 되지. 볏짚 그런 것이라고. 돈이 없어서 볏집이 없는 거지. 볏집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뭐 똘똘말한 거 그거 한 개. 새끼 나무 데다가 박스를 딸이 꽂히면 안 제일 돼요. 좋지 볏집보다. 아, 볏집보다 딸이 더 나아요. 좋은데 그거 꺼먹으면 힘드니까 그 돈 많이 벌니까 어디 쓸 데 없습니다. 그렇게 볏집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술 깔비를 생기지. 산에 가다가 넘어지가 다치고 또 그도 더 들면 그게 나 못하지. 유자 더 따면 되지.
식물들이 병이 일어난 주 원인이 왜 그래 되냐면 소화제거든요. 식물이 병을 일으키는 것은 소화제예요. 예. 이 소화제가 어느 것을 하냐면 사람은 씹어 먹으니까 침샘이 나와요. 침이. 그런데 식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파리에서 아침에 물방울 동글동글 생긴 여기 소화제예요. 근데 요거를 요 영양소로 먹고 사는 균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그게 생기냐? 옆에 있는 죽이려고. 비로직 좀 이파리 커요. 이파리가 커갖고 넓적하게 덮어가지고 숨을 옆에 있는 햇빛 못 보게 만들고 물방울 똑똑 들이가 보면 죽여요. 그리고 또 밑에 여기 떨어진 이파리 있죠? 여기 이파리. 요것도 요 물방울 떨어지게 삭혀가지고 자꾸 삭히가 지가 뿌리가 먹어요. 이거는 뿌리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병은 요 물방울이 무조건 병을 일으켜요. 그 물방울이 생기는 거는 이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그래서 봄에는 무조건 생긴다. 봄송이 나오면 보드랍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 자유치가 이파리 새까맣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소를 빨아먹고 거기 빨리 새까매져야만이 병이 안 생겨요. 이제 요 원리입니다. 됐지? 이제 물어볼 있어. 그 다음에 요거 끝내고 나라 농사 짓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대표님, 예. 우리가 버가비로 17-20일 많이 썼잖아요. 예. 인삼이나 이런 것들 많다고 해갖고 지금 포화 상태니까 아까 요소를 쓰라고 했는데 굳이 또 쓴다 하면 몇 번 300이 접니까? 요소만 맨날 써도 회복이 다 안 돼요. 지금 청태가 다 안 빠져요. 제주도에서 해보니까 맨날 줘도 안 빠져요. 나무가 이 10% 되는 거 있죠? 나무가 10% 되는 거 이게 안 빠진다. 지금 현재 질소 위에 다 포화 상태가 이 말씀이죠. 그렇죠. 거의 대다수 우리나라 땅들이 그럼 멘붕 상복도 판백도 필요 없구만. 그것도 했으면 안 돼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아까 그 연면시비를 하시라 했잖아요. 예. 그 연면시비를 하는데 그 물을 예를 들어서 1000리터에다가 몇 킬로를 해야 되나요? 1000리터에 칼라 4리터에 설탕 10kg. 4리터예요? 500리터. 1000리터. 1000리터 지금 500리터에 500에 이야기한 게 500리터 기준. 아니 1000ml에 그러니까 1000리터면 배 생각하면 되지. 1000ml에 3kg. 3kg를 였거나 500리터. 5kg를 여라. 지금은 5kg가 낫다. 겨울에는. 그래. 봄 되면 봄순이 나오면 설탕을 3kg 낮추고 겨울에는 5kg 써라. 겨울에는 5kg. 예. 요즘은 3kg. 더 빨리 까매진다 이파리가. 까매지면 자주 안 해도 된다. 선생님 그 그린 골드하고 골드 칼라하고 예. 뭐가 틀린가요? 골드 그린하고 골드 칼라하고. 그린에는 칼슘이 안 들어있고 칼라에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린 2번 치고 칼라 1번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 칠 때는 7월 15일 이 앞쪽으로는 그린 2번에 칼라 1번을 치고 요 뒤쪽으로는 칼라만 쳐라. 그래서 유자가 크면 설탕을 빼라. 유자 알이 크면 설탕이 유자에 때가 끼니까 7월 15일 되면 유자가 요만히 커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설탕을 쓰지 마라. 그 설탕을 꼭 쓰고 싶으면 한 1kg 정도는 넣고 전착제를 넣어가지고 설탕 때를 뺏기라. 전착제를 넣을 때 전착제는 안 마여라. 전착제 흐른 거. 그래도 병원 뭐지? 적자한테 주지 마라. 그 시기는 언제부터 써야 됩니까? 1년 내도록 유자니까.
그, 상록수기 때문에 1년에 8개. 그 우리가 이제 봄에 이제 지금 얼어 죽고 있어요. 예. 겨울 방제를 지금 해야지. 겨울에. 이제 저거 끝나다면 봄에는 이제 예. 많이 할수록 좀 어차피 자주 해주는 게 제일 낫다. 10일 15일 간격으로.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퇴비를 지금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퇴비 절대 주지 마라. 퇴비를 절대 주지 마요. 예. 볏집을 주시면 주지 퇴비 절대 주지 마라. 그다음 살아남. 유자 이거 이제 퇴비를 지금 공장이 뭐 하거든요. 예? 퇴비를 많이 주거든요. 퇴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퇴비 주지 말라고. 퇴비 주면 퇴비 때문에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월 달에 퇴비 주고 있습니까? 주지 말라 했는데 뭘 몇월 달 들고 있어. 퇴비 주지 말아요. 근데 퇴비를 지금 한나무에 4포, 와 너무 3포 이렇게 주거든요. 그게 지금 조금 지나면 인산 가리가 가대돼서 나무가 장애가 생겨요. 나무가 비실비실 가요. 어린 나무들 우리 심어가지고 어떤 놈 잘 크고 어떤 놈 비실비실 가버리죠. 그게 퇴비 때문에 거예요. 퇴비 한 포 뺑돌 주부거든요. 한 포 뺑돌로 잘 크라고. 유자나무도 비싼 거 빨리 크면 돈 번다. 개뿔 주고. 볏집을 깔아주고 퇴비는 주면 살살살 흩어주는 정도. 그래서 저 퇴비 때문에 내가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퇴비를 많이 주면 농사 조짐이다. 그건 지금 많이 주는 놈은 처방법이 거쳐버려야 돼. 긁어내야지. 그 간단하고. 네, 제주도에서 긁어내고 했거든요. 긁어내고 앙을 뒤집어주는 게 제일 좋다. 앙을 좀 뒤집어주고 갖고 뿌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4군데 올게 이쪽으로 파고 내년에 이쪽으로 파고 올해 이쪽으로 파고 올해 1년 돌아가면서 파줘라. 그리고 퇴비 대신에 볏집만 줘라. 네. 이미 큰 나무에 퇴비 나고 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내버려야 돼. 통보에다 가면 그걸 내버려야 돼. 가운데 통보로 해버려야 쓰겠구만. 퇴비를 안 줘. 그래서 그건 퇴비 없이 막겠지. 퇴비 말로 한다고. 한 가지 더 물어볼래요. 마지막에 폐지보면은 대표 다 비현실이 없었는데 여기. 그러면 여기 다음에 영양제 구입이라는 거 무슨 비료예요 이거? 영양제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 거기에 보면 안에 들어있는 골드그린이나 칼라는 사무실에서 살 수 있다. 아 그래서 판다? 예, 요거 측정기도 그 사무실에 살 수 있고. 그럼 여기 주문하면 이거 살 수 있어요? 예, 사무실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유자는 1년 내도록 살아있어요. 그 겨울에도 소비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배하는 낙엽 가수 두 가지 뒤에가 또 있어요. 근데 대표에서 원래 물어본 거 아니야? 대신 다시 영향을 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비용이 싸게 들고 우리가 효율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퇴비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에도 성분량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성분량이 그래서 성분량이 부족하지 않는 걸 계속 쓰고 있으면 지금 상록 가수들이 장애가 일어난다. 그리고 상록 가수는 겨울에도 잎이 붙어서 대사작용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낮아서 영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잎이 새까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리가 많은 놈이 되놓으니까 먹은 것이 앙에도 없고 측정해 보면 비료도 없고 이파리가 겨울 되면 누리끼리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겨울이 됐더라도 일단 비료는 줘서는 안 돼. 겨울에 요소를 주면
소화되지 않은 요소를 먹으면 어죽이. 지금 비로 말 잘못 듣고 지금 가서 요소비를 잘 주면 죽이. 근데 마늘밭에는 눈 왔을 때 줘도 괜찮아요. 예, 마늘밭에는 눈이 왔을 때 줘야 되는데 예. 네, 마늘도 그렇게 주면 되는데 예, 유자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요소 주면 소화시에 힘이 부족해요. 온도가 낮았어요. 그럼 질소를 먹고 나무가 잘못하면 얼죽.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알바때 요소만 이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농약반에서 그저 영양제 산 거 넣자요. 그거 괜찮아져라. 그거 성분을 잘 보고 쓰시면 괜찮아요. 예. 농약반에서. 저도 뭐 영양제 장사하려면 그놈이 똑같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조금은 뭐 성능 차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유자는 이런 내용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을 유목들도 계속 요소만 주게 되면 그 자기가 소화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온도가 낮으면 그때 요소를 잘못 먹으면 겨울 얼어 죽습니다. 동해로. 그래서 동해로 얼어 죽기만 하고 여기 뒤에 약방의 감초처럼 설탕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잎이 완전히 소화된 영양소는 설탕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소화된 거는. 그러면 흑설탕이 줬어, 백설탕이 줬어. 백설탕이 쌉니다. 예? 백설탕이 쌉니다. 백설탕 주면 줬어? 예. 무슨 흑설탕보다 백설탕이 낫단 말이죠. 가격이 싸죠. 아니, 영양제 어디 좋냐? 아, 가격 떠나서 뭐, 가격 떠나서 영양제가 좋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지. 아, 백설탕 샀어요. 백설탕? 예. 흑설탕 뭐 사쓴다고 특히 좋은 건 없습니다. 흑설탕을 싸쓰게 되면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서 약간 냄새가 나거든요. 그 냄새가 나면 그 나비들에는 그런 게 조금 적게 와요. 카라멜 색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자 요거는 제가 마치도록 하고 요거 사진을 딱 찍어놨다가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볼 때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